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팔에서 승객 등 72명이 탄 여객기가 추락했습니다. 탑승자 명단에 한국인 2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사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현지에서는 최소 60명 넘게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장훈 기자입니다. 여객기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잔해 사이에서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현지 시간 15일 오전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를 출발해 서부 포카라로 향하던 예티항공 소속 여객기가 카스키 지구에서 추락했습니다. 여객기는 당시 충격에 두 동강이 났으며 언덕과 계곡에서 각각 발견됐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State media report a plane from domestic carrier Yeti Airlines has crashed west of Kathmandu. 사고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68명과 승무원 4명 등 모두 72명이 탑승했는데 지금까지 최소 6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탑승자 가운데는 한국인 2명도 포함됐는데 아직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예티항공은 네팔 주요 도시를 운항하는 국내 항공사로 사고가 난 여객기는 운항한 지 15년이 지난 단거리용 프로펠러 항공기로 알려졌습니다. 네팔에서는 항공기 추락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22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포카라 공항을 이륙한 뒤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고 2012년에는 15명이, 1997년에는 19명이 항공기 추락 사고로 숨졌습니다. 에베레스트를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14개 중 8개가 있는 네팔에서는 기상 악화로 인해 항공사고가 드물지 않다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추락 사고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우리 국민 2명의 명단이 확인되자 정부도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즉시 주 네팔 한국대사관 직원을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네팔 정부도 헬기를 투입해 구조와 수색 작업에 나섰는데 생존자가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주환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일단 여객기 추락 사고 현장에 주 네팔 대사관 직원을 보내고 국내에서는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가동시켰습니다. 그러나 탑승 명단에 포함된 한국인 2명의 생사 여부는 아직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다만 현지 관리는 몇 명의 생존자가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팔 당국은 구조 헬기를 추락 현장으로 투입해 구조대원 수백 명이 산비탈 추락 지점을 수색하고 있으며 푸슈파 카말 다할 네팔 총리는 긴급 강요회의를 소집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객기에 탑승한 72명 중 외국인은 15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인 2명 외에도 인도인 5명, 러시아인 4명, 호주와 프랑스, 아일랜드, 아르헨티나인이 1명씩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객기의 목적지였던 포카라는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 트레킹 코스의 관문인 관광 도시입니다. 히말라야 높은 산들 사이를 비행해야 해 현지 항공 관계자들 사이에선 항공기 이착륙이 매우 까다로운 곳으로 꼽힙니다. 포카라에는 신공항이 새로 지어져 이번 달부터 운행을 시작했는데 이 때문에 조종사가 낯선 공항에 착륙하려다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주말 사이 강원도 영동지방과 산지를 중심으로 폭설이 내렸습니다. 곳곳에서 차량이 고립되거나 도로가 통제됐고 교통사고도 잇따랐는데요. 눈은 내일까지 계속 내린다고 합니다. 자, 지금 상황은 어떤지 강원도 대관령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하라 기자, 지금도 계속 눈이 많이 내리고 있군요. 네, 이곳 대관령을 비롯한 강원 산지에 이틀간 많은 눈이 내렸는데 지금은 눈발이 다소 약해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변 도로를 제설하는 차량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분주하고요. 미시령과 향로봉에 60cm 안팎의 적설량을 기록한 가운데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대부분의 지역에도 15cm 안팎의 눈이 쌓였습니다. 이번 폭설로 고속도로와 고갯길 등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에는 강릉시 옥계면 동해고속도로의 한 터널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60대 남성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낮 12시쯤엔 고성군 잼버리 도로에서 차량 10여 대가 고립됐는데요.
경찰과 소방, 군부대의 제설 차량 등이 1시간 반가량 긴급 제설에 나선 뒤에야 차들은 도로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속초의 한 언덕길에서도 눈이 쌓이자 차량들이 비상등을 켠 채 서 있는 등 이동이 불가능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강원도는 설악산과 태백산 등 국립공원 탐방로 55곳의 입산을 금지했고 미시령 옛길 등 산간도로 9곳도 통제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도 오늘보다 10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보돼 내린 눈이 얼지 않도록 제설 작업이 종일 진행됐습니다. 도로 밑에는 다른 큰 차들이 다니니까 큰 차들이 제설을 하니까 인도를 위주로 하고. 언덕길이기 때문에 오전에도 한번 치웠고요. 또 내일에 또 얼 수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치우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영하로 내려갈 또 일기예보가 있더라고요. 경북 봉화에 10cm, 경기 양평 용문산에 6.8cm의 적설량이 기록되는 등 경북과 충북, 수도권 지역에도 눈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까지 산지와 중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1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관령에서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내부에서 날선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자신을 향한 친윤계의 노골적인 비난 공세에 쓴소리로 맞받았는데요. 어제 정치 신파극이라며 공격한 장제원 의원을 겨냥해 제2의 진박 간별사라고 비판하자 장 의원은 곧바로 제2의 유승민이 되지 말라고 응수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아침 사의 표명의 이유를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자부심과 의욕을 갖고 임했지만 포퓰리즘이라며 공격받았고 더 이상 제대로 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거래, 자기 정치를 운운한다며 가볍고 얄팍한 수준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당내 친윤계의 공세에 적극 반격하면서 향후 적극 대응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나 전 의원은 제2의 진박간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이 과연 총선을 이기겠냐면서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참패했던 2016년의 악몽이 떠오른다고도 꼬집었습니다. 현재의 친윤계를 박근혜 정부 당시 친박계에 빗대 내년 총선의 공천 갈등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제원 의원은 몇 시간 뒤 곧바로 응수했습니다. 나 전 의원에게 제2의 유승민이 되지 말길 바란다고 받아쳤습니다. 장제원 의원과 김장연대 중인 김기현 의원은 나 전 의원의 우려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당내 갈등을 제가 고소시킨 적이 없고 반드시 당선될 수 있는 당선 가능성을 1위의 기준으로 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우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측의 공방이 거세지자 당내 친윤계도 설전에 가세했습니다. 국민공감 소속 의원들은 나경원 전 의원의 처지를 영화 나홀로 집에에 빗댄 패러디 사진을 공유하며 비꼬았습니다. 반면 비윤계는 계파 싸움에 매몰되어 갈라치기만 한다며 장제원 의원의 눈물의 전면 후퇴를 촉구했습니다.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특정인을 향한 위험한 백태클이 난무한다며 현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진박 간별사라든지 이런 것과 비슷한 행태가 이번 선거에 다시 또 재현되는 것은 우리가 망하는 길이다. 네, 국민의힘 취재하는 정치팀 조희원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이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 당내 갈등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그동안 말을 아껴오던 나 전 의원도 반격에 나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친윤계 의원들의 공격 수위가 높아지면서 나경원 전 의원 측도 본격적으로 공격 태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김기현 의원이 처음으로 나경원 의원을 앞섰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네. 그러자 나경원 의원 측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조사였다면서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네. 그리고 누군가 여론 마사지가 필요했다는 증거라고 비판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나 전 의원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이 되면서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앞으로 친윤, 반윤이라는 말은 쓰지 말자. 그리고 현역 의원들은 후보 캠프에서 직책을 맡지 말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공격하지 말자는 내용입니다.
서로를 향한 공격은 자제시키면서 그리고 윤 대통령이 당권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에 대해서 대통령 공격하면 당이 제재한다니 여기가 북한이냐, 네. 윤심 맞춤 윤리위를 다시 가동하려는 거냐라면서 맹비난했습니다. 네, 지금 가장 관심을 모이는 거는 역시 나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 여부 아닙니까?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은 기자들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라는 말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심은 굳혔지만 선언 시기를 고심하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해외에 있어서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는 대로 거취 발표가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나경원 의원 측은요, 기자들을 초대해서 이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는데요. 통상적인 선례를 볼 때 캠프가 차려질 즈음에 출마자들이 기자 단톡방을 만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그제 충북 단양의 구인사를 나경원 전 의원이 방문했는데요. 오늘은 옛 지역구인 동작구의 성당 미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일단 나경원 전 의원 측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다 이러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군요.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무색합니다. 어제도 공사 현장 노동자 사망 사건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부산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15층 높이의 타워 크레인에 실려 있던 1톤이 넘는 벽돌 더미가 지상으로 쏟아진 겁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부산 중구 남포동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 부서진 벽돌 조각들이 주변 거리에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15층 높이의 타워 크레인에 실려 옮겨지던 벽돌 더미가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높이는 약 50m, 떨어진 벽돌 더미의 무게는 1.3톤이나 됐습니다. 지상에서 일하던 29살 남성 노동자 한 명이 벽돌 더미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지나가던 사람 2명도 다쳤습니다. 엄청나게 한 발레트가 떨어졌다 하는데 이 정도 되지. 전부 다 피고 파편이 막 겨울까지 피어갔다고 저까지 뛸 정도로. 경찰은 벽돌 더미를 받치던 나무 재질의 바닥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서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현장 작업을 중지하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승강기가 오르내리는 좁은 통로에서 불길이 매섭게 솟아오르고 비상계단으로 진입한 소방대원이 진화에 나섭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전남 목포의 48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6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문이 걸려 있고 집에 연기가 꽉 차 있어가지고. 불은 1층에 멈춰 있던 승강기 위쪽 소형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된 곳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 측이 해당 승강기 운행을 중지한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감식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에는 전남 여수시 남면 금오도 인근 해상에서 6명을 태운 1톤급 낚싯배가 전복됐습니다. 출동한 해경 구조대는 뒤집힌 배 위에 올라서 있던 승선원들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어선이 불규칙한 너울성 파도를 만나 뒤집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모레 새벽 태국에서 한국으로 송환됩니다. 쌍방울 그룹 횡령 등의 비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죠. MBC 취재팀이 김 전 회장이 수용돼 있는 태국 방콕의 외국인 보호소에 나가 있습니다.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상빈 기자, 지금 외국인 보호소 앞인 거죠? 김성태 전 회장 혹시 접촉할 수 있었습니까? 네, 이곳 방콕 외국인 보호소에 김성태 전 회장이 5일째 수용돼 있는데요. 직접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먼저 보호소 측 설명 들어보시죠. เราอยากจะเยี่ยมเขาได้เมื่อไหร่นะครับเราให้คุยเฉพาะสถานทูตเท่านั้นต้องติดต่อที่สถานทูตเหรอครับต้องขออนุญาตที่สถานทูตเกาหลีอย่างนี้เลยเหรอครับคนอื่นเราไม่ให้พบเลยเหรอครับ 김 전 회장은 내일 저녁 수완나폼공항으로 옮겨진 뒤 모레 새벽 0시 50분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김 전 회장을 직접 만날 수는 없었다면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평소 행적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었습니까?
네, 오늘 현지 행적을 쫓아봤는데 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으면서도 장기 여행자처럼 여유 있게 지낸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8개월 도피가 끝난 골프장부터 가봤습니다. 지난 10일 체포 당시 경기 보조원 캐디는 상황을 뚜렷하게 기억했습니다. นี่พูดไทยได้หนีขึ้นสอบถามคนหนึ่งแล้วตำรวจไทยบอกว่าผมเป็นตำรวจไทยผมมาจับ3คนนี้เขามีคดีร้ายแรงให้แคดดี้ 태국어가 유창한 전 한인 회장이 함께 골프를 쳤다고 골프장 관계자는 밝혔는데 전 한인 회장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콘도가 있는 골목입니다. 제가 직접 김 전 회장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수영장과 운동시설을 갖춘 월세 10만 바트, 400만 원대 콘도들인데 어렵지 않게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ไปมาตั้งแต่ก่อนปีใหม่เห็นครั้งสุดท้ายวันคริสต์มาสประมาณทุ่ม2 ทุ่มหรือเปล่าจำไม่ได้น่าประมาณ 도심 시암 지역 쇼핑몰에 카페와 술집에도 자주 출몰했다고 현지 교민들은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고 주변에 말했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직접 그 말을 들은 당사자를 찾진 못했습니다. 앞서 작년 12월 방콕 남쪽 파타야에서 체포된 김 전 회장의 매제, 쌍방울그룹 재무이사는 송환 거부 소송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쌍방울 자금 추적의 변수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콕 외국인 보호소에서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양국 정상회담을 갖는 등 본격적인 순방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 격상시키겠다며 협력을 약속했고 한국 기업에 대한 거액의 투자 약속도 이루어졌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궁.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입장하자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하늘에선 아랍에미리트 공군 비행단의 에어쇼가 펼쳐집니다. 1980년 수교 이후 처음으로 국빈으로 방문한 한국 정상을 아랍에미리트는 공들여 환영했습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 협력을 토대로 신재생 에너지, 수소, 국방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획기적으로 협력을 확대하자고 밝혔고 윤 대통령도 관계를 도약시키자 화답했습니다. 오늘 회담이 한국과 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켜 나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확대회담부터 단독회담, 오찬이 이어지며 두 정상은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본격 세일즈 외교를 표방한 만큼 두 정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전, 에너지, 투자, 방산 분야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들도 대거 체결됐습니다. 특히 정상회담에서 아랍에미리트는 한국 기업에 300억 달러, 우리 돈 약 37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제의 상당 부분을 자원 수출에 기대고 있지만 석유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와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내세운 한국 정부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출국 전부터 이번 순방의 초점을 경제에 맞췄다고 강조했던 윤 대통령. 삼성전자, 현대차 등 100여 개 대중소기업의 경제사절단과 함께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고 바라카 원전을 방문해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명확히 하며 수출 의지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아부다비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죠. 그런데 이 비닐봉투를 주지 않는다고 난동을 부렸다가 고소당했던 40대 남성이 앙심을 품고 자신의 차량을 몰아 편의점으로 돌진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경남 거제의 한 편의점 앞. 골목으로 들어온 흰색 승용차가 후진하면서 편의점 쪽으로 방향을 맞추더니 갑자기 속도를 내서 돌진합니다. 난데없이 유리창을 박살내며 차량이 들어오자 앉아있던 주인이 깜짝 놀라 몸을 움츠립니다. 정전까지 돼 어두워진 편의점 안에서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차에서 내린 남성이 주인의 뒷덜미를 잡아당깁니다.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는 걸 마침 동네 주민분들이 오셔서 이제 말리시고 편의점 문 손잡이까지 날아가 벽에 박혔는데 사람이 맞았다면 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난입에 폭행까지 휘두른 이 40대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2달 전 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뒤 비닐봉투를 요구했는데 주인이 거절하자 침을 뱉고 물건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주인에게 고소를 당한 남성은 이후 합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편의점은 한쪽 벽면이 완전히 뚫렸고 내부는 정리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전면 유리가 다 깨져 있는 상태라서 물건을 도난당할 수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24시간 보초를 서고 있어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을 체포해 조사했고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범행 당시 음주 사실은 인정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은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지금 전남 순천만에는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 수천 마리가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를 피해 최대 월동지인 일본을 떠나 순천만을 찾은 걸로 보이는데 지자체와 주민들이 흑두루미 보호에 나섰습니다. 유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둠이 조금씩 거쳐가는 순천만의 새벽녘. 갯벌 위에 새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아침 7시를 넘자 먼저 잠에서 깬 새들이 날갯짓을 시작합니다. 2km 남짓 날아간 새들이 도착한 곳은 추수가 끝난 들판입니다. 짙은 회색빛 몸통에 흰 목과 검은색 이마.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겨울철새 흑두루미입니다. 매년 10월 시베리아의 혹독한 겨울을 피해 내려오는 흑두루미는 순천만을 거쳐 대부분 일본 이즈미시에서 겨울을 납니다. 10년 전만 해도 1000마리 안 되는 흑두루미가 순천만에서 겨울을 나는데 매년 꾸준히 늘어 이번 겨울에는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입니다. 이즈미시에서 역으로 AI 전염병이 확산돼가지고 순천만으로 다시 왔습니다. 6천여 마리가. 물을 가둬놓은 논이 서식지인 일본 이즈미와 달리 순천만은 갯벌과 논이 함께 있어 보다 안전한 서식지로 평가받습니다. 잠자리와 이제 먹이터가 이제 분리돼 있는 거를 볼 수 있고 AI 전파랑 관련해서 그 고여 있는 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고 지금 많이 학계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도 흑두루미 보호에 나섰습니다. 추수가 끝난 논과 밭에 벽지를 뿌리고 흑두루미가 날 때 방해가 되는 전봇대를 뽑았습니다. 평소 퇴비를 뿌리던 농기계인데요. 올 겨울부터는 철새들에게 매주 벽시 8톤을 뿌리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새가 한꺼번에 모이면 조류 인플루엔자에 취약해집니다. 때문에 순천시는 현재 62헥타르 정도인 서식지를 3배 가까이 늘려 밀집도를 낮출 계획입니다. 결국 AI를 현명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연성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들을 철거해주게 되면 새들의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겠죠. 또 흑두루미가 순천만과 떨어진 다른 해안과 호수로 서식지를 넓힐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직장인들에겐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늘어났다면 소득공제를 10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갑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노동조합의 회계 장부 공개를 요구하는 등 시민사회 전반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속내를 파헤쳐봅니다. 또 인구 절벽이 눈앞에 닥친 현실에서 이미 공동체의 일원이 된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돼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농구 올스타전에서 인삼공사의 필리핀 선수 아반도가 덩크왕에 올랐습니다. KCC 허웅은 3점슛 콘테스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예매 시작 3분 만에 매진을 기록한 프로농구 별들의 잔치. 올스타전의 꽃 덩크 콘테스트에서 인삼공사의 아반도가 날아올랐습니다. 188cm의 평범한 키에도 360도 회전 덩크와 윈드밀 덩크를 꽂아 넣는 등 압도적인 점프를 자랑하며 예선과 결선에서 모두 만점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우승자 하윤기도 자유투라인 부근에서 슬램 덩크를 성공시켰지만 올 시즌엔 너무 강한 적수를 만났습니다. 3점슛 대결에서는 올스타 팬투표 1위 허웅이 우승했습니다. 준결승에서 리그 3점슛 1위 전성현을 꺾고 올라온 허웅은 결승에서도 3점슛 9개를 연속으로 집어넣으며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승패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팬들의 눈을 즐겁게 한 화려한 플레이가 쏟아진 가운데 경기에서는 덩크슛 9개와 함께 28득점을 기록한 하윤기가 별 중에 별로 뽑혔습니다. 올스타전 올 수 있게 뽑아주신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덩크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휴식과 올스타전까지 마친 프로농구는 모레부터 후반기 순위 싸움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감독이 공석 상태인 흥국생명이 주포 김연경의 활약을 앞세워 페퍼저축은행을 꺾고 다시 선두 추격에 나섰습니다. 김대경 감독 대행 체제에서 세 번째 경기를 치르는 흥국생명. 감독 선임 작업이 늦어지고 있지만 선수들은 힘을 냈습니다. 특히 고비 때마다 김연경이 시원시원한 스파이크를 꽂으면서 공격을 이끌었는데요. 김연경과 옐레나가 52득점에 합작하면서 흥국생명은 3대1로 승리를 거두고 선두 현대건설을 승점 5점 차로 추격했습니다. 마음을 많이 추스리자고 얘기했고 또 어린 선수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좀 잘 하자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숨겨놓은 끼가 많기로 유명한 유희관 선수가 여자 프로농구에서 시투를 맡았는데요. 3점슛 솜씨가 정말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영동지방의 폭설 최대 고비는 넘겼지만 눈발은 내일 오전까지도 강약을 반복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가장 많은 눈이 집중된 강원도 미시령에는 59.3cm의 눈폭탄이 쏟아졌고요. 수도권의 경우 여주가 6.1, 서울에는 1cm 남짓의 눈이 내려 쌓여 있는데요. 대설 경보인 강원 북부 산지에는 내일 오전까지 최고 15cm가 넘는 폭설이 더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강원도와 경북 북부 쪽에도 많게는 5에서 10cm가량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은 밤사이 개겠지만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인 곳이 많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눈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중북부 지방에는 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 영하 8도, 철원 영하 12도 등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씩 뚝뚝 떨어지겠고요. 낮 동안에도 찬바람에 체감온도가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하늘은 내일 아침 서쪽부터 맑아지겠고 오후에는 동쪽의 눈구름도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 영하 8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 영하 1도, 대구도 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수요일 강추위가 주춤하는 사이 목요일 수도권과 충청도에는 또 눈이나 비가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중부지방에 한파 예고도 있죠. 내일 아침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